텍사스 등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해안경비대가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를 발견했다며 탑승자 5명은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로 이례적으로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음 주 회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오늘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배된 육류를 대상으로 농무부가 민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 등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력시설 파손이 잇따르면서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러벅시 인근 메터도어 지역에 어젯밤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8시께 이 지역에 뇌우가 발생했고 시속 100마일을 넘는 폭풍이 뒤따랐으며 테니스 공보다 큰 지름 10.2cm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강력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급의 바람, 소프트볼 크기의 우박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상당수의 주택과 시설이 파괴됐고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 마을에서 키우던 말과 소, 닭 등 가축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주민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현재까지 사망 부상자 외에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지만 방문자나 이 지역을 지나던 운전자 등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폭풍 예측센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중서부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최소 11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콜로라도주에서 6개, 텍사스주 3개, 와이오밍주 1개, 네브라스카주 1개씩이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일주일째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이번 토네이도 피해로 변전소 등이 파손돼 냉방시설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리지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지나간 텍사스 중서부의 모틀리, 켄트, 피셔 등 지역에 약 1,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전이 잇따라 현재 주 전역으로 보면 약 17,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있습니다. 오늘 해안경비대가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탑승자 5명은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오늘 브리핑에서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600피트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잔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고 확인 결과 잠수정의 잔해로 밝혀졌습니다. 존 모거 해안경비대 소장은 이곳 해저 아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라며 잔해는 선박의 비극적인 내파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즉각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도 성명을 통해 타이탄 탑승자 5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슐레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러 18일 오전 심해로 내려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우주와 심해 등을 누비는 억만장자들의 여행 실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타이탄호의 탑승 비용도 $25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들이는 억만장자들의 위험한 체험 관광이 목숨을 내건 사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전 세계 슈퍼 리치를 겨냥한 신흥 관광 산업이 급격히 확대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심해나 우주, 극지 등을 탐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할 자금이 필요한 연구자들과
자극적이고 아무나 겪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억만장자들의 이해가 서로 부합한 결과입니다. 1억 달러면 일반인도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도는 여행을 떠날 수 있고 2천만 달러를 내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일주일간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000년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 설립한 버진 갤럭틱은 우주선을 타고 상공 100km의 준궤도 영역에서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1인당 대략 50만 달러 안팎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심해도 우주만큼이나 억만장자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입니다. 이 밖에 2014년에는 당시 구글 부사장이었던 앨런 유스터스가 헬륨 기구를 타고 성층권인 고도 41km까지 올라가 초음속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데다 비용까지 비싼 익스트림 관광에 거액을 쏟는 억만장자들이 이기적인 목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위 연령이 38.9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역대 최고치로 그만큼 고령 인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도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중위 연령은 2000년 35세에서 지난해 7월 기준 38.9세로 높아졌습니다.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하는데 1980년에는 30세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높은 중위 연령이라며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미국 역시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력이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중위 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지목됩니다. 뉴욕타임즈는 2007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은 20대에 교육과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고 그 결과 더 적은 아이들을 낳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메인주의 중위 연령이 44.8세로 가장 높았고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유타로 31.9세였습니다. 뉴욕주 중위 연령은 39.9세, 뉴저지주의 중위 연령은 40.3세였고 50개 주 가운데 지난해 중위 연령이 낮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중위 연령은 45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음 주 회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오늘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회장 측 인수위원들은 한인회 행정과 재정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전달받고 은행 계좌를 넘겨받으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전현직 한인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김광석 신임 회장과 류재붕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인수인계 절차 시작 전 찰스윤 전 회장과 면담을 통해 뉴욕 한인회 운영과 관련된 현황과 특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찰스윤 전 회장의 임기 동안 뉴욕 한인회가 여러 방면에서 성장한 것을 느꼈다며 주요 사업은 더 확대하고 한인회 예산 확충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채워나가며 뉴욕 한인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제가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같이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쌓아놓으신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끔 노력하겠고 좀 더 한다면 재정의 소스를 좀 많이 확대해서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찰스윤 전 회장은 36, 37대 회장 임기를 이어오며 뉴욕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자기 김광석 회장이 한인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사장 2년 그리고 4년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저로서는 인생의 최고로 보람 있는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38대 회장이신 김광석 회장님께 오늘 인계를 해드립니다. 2시간여 진행된 인수인계 절차에서
뉴욕 할인의 행정, 재정, 세금, 그리고 회관 악성 세입자 퇴거 문제 관련 서류들이 전달됐고 양측 위원들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인수인계 절차는 할인의 은행 계좌를 전달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38대 뉴욕 할인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할인사회의 공식 출발을 알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12월 맨하튼에는 뉴욕주의 첫 번째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면허를 발급받은 판매업소는 고작 15개에 불과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소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대했던 예상 세수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제 및 안전한 마리화나 접근 연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첫 해인 올해 5,600만 달러의 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 지연과 무면허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실패로 이런 예상 세수 확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향후 6년간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로 12억 5천만 달러의 새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천만 달러는 판매세가 아닌 면허 발급 비용인데 6월 현재 주 전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문을 연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고작 15개에 불과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세수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무면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당국은 이미 지난주 뉴욕시에서 11개, 뉴욕주에서 5개 등 마리화나 무면허 판매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하루 최대 2만 달러는 물론 1년간 강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존 카지아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 정책 디렉터는 뉴욕시에만 최소 1,500개가 넘는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에서 최근 강수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국은 가정과 업소 등에서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환경국은 지난 30일 동안 내린 강수량이 예년 평균치의 절반 이하이고 지난 4개월 가운데 전체 기간의 대부분인 3달 동안의 강수량이 평균치 이하였다며 비가 내려서 상수원에 충분한 수량이 확보될 때까지는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가 현재 가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고지대인 서쪽과 남쪽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 부족이 심해서 가뭄주의보가 발령되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이 끝난 뒤 봄 기간을 거쳐 오는 동안 뉴저지주에는 예년과 달리 봄 가뭄을 해소할 만한 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국은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원에 뿌리는 물은 비가 내릴 때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물 방출량을 30%에서 50% 정도 줄이고 화초해주는 물은 일주일에 1인치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집 수영장은 절수 필터를 사용하고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장난감 사용을 피하고 화초를 재배열해 물 사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배된 육류를 대상으로 농무부가 민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FDA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실험실에서 재배된 고기 제품을 곧 식탁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폭스뉴스는 농무부가 실험실에서 재배된 육류의 민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양육 생산업체인 업사이드 푸드와 굿미트는 지난 21일 농무부로부터 자사의 닭고기 제품의 민간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는 굿미트사의 제품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굿미트의 실험실에서 재배된 닭고기 제품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업사이드 푸드사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산 업체들은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육류를 만드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굿 미트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저스트사의 최고 경영자 조시 타트릭은 재배 육류 소비가 본격화되면 도축되기 위해 키우는 동물들에게 들어갈 물과 사료 등 부가 요소들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는 수정란과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의 세포를 사용해 배양한 후 고기를 대량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제품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일반 육류 제품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공합니다. 다만 회사들은 아직 자사의 제품을 소매점에 납품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양육의 생산 단가가 높아서 아직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인데 대신 두 회사는 협약을 맺은 일부 레스토랑에 제품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생성된 열대성 폭풍 브렛의 세력이 급속히 강화됐습니다. 카리브해 동부 섬나라들과 해안에는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생성된 열대성 폭풍 브렛이 세력을 급속히 강화했습니다. 마이애미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브렛이 어젯밤 시속 100km를 돌파했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쪽을 향해 시속 24km로 전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거의 허리케인 규모로 세력이 발달해 카리브해 동쪽 섬들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산타루치아 섬과 프랑스형 카리브해 섬 마르티니크에는 열대성 폭풍 경보가 내려졌고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바르바도스와 도미니카에서도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재난본부의 피츠로이 파스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상예보의 폭풍 강도와 이동 방향, 피해 정도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태풍의 중심부가 어느 곳을 통과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프랑스령 과달루페 섬 남쪽에서 그레나다, 바르바도스 섬 일대는 모두 최고 25cm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폭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과달루페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경보를 내리고 내일 밤까지 강한 바람으로 파도의 높이가 무려 3.5m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브렛은 일단 동카리브해에 진입한 뒤에는 서서히 약화되고 24일에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와 동일한 수치지만 전주 청구 건수는 종전 발표보다 2천 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5만 6천 건을 상당폭 상회한 결과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구 건수가 감소했지만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뉴저지주에서 상당폭 증가한 것이 이를 상쇄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6만 건으로 1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다시 시행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일 뉴저지주가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총기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차로 해당 법 시행 중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계속 발효되게 됐습니다. 법률은 뉴저지주 공원과 해변, 공항, 의료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에서 5년 징역형에 최대 1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법에서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한인 줄리 김 변호사를 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판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판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7년입니다. 김 판사는 이원규 심장내과 전문의와 장화인 AWCA 설립자의 딸이며 지난 2021년까지 10년 넘게 AWCA 이사를 맡아 봉사해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달 아이슬란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바이킹 크루즈 넵튠에 탑승한 승객 13%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바이킹 크루즈 넵튠을 타고 2주간의 여행을 한 전체 승객 838명 가운데 110명이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넵튠의 사례를 포함한 크루즈선에서의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올 들어 13건을 기록했고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보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종종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